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업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들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실수와 잘못된 점들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사실은 완벽한 사람에는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죠? 좋은 점도 있고 또 모자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때 나쁜 점들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이 잘한 것들은 인정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흑백 논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돼. 저 사람은 이게 안 좋아, 저 사람은 이게 안 좋아, 이게 안 좋아. 100%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쉽게도 지금 배우는 부분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된 점들을 배울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역사들을 알아야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 훌륭한 인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패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큰별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재헌 국회를 통해서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의 자리로 머물고자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쵸? 뭐 권력의 욕심이 있었어 그럴 수도 있고요. 주위에서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안 됩니다. 인물이 없습니다라고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 다른 선생님 큰별 선생님이라는 분이 자 이 당시 있었던 일들에서 강의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영상 좋아하죠? 주목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겠죠? 자 보세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했던 이 이승만 정부가 4.4 5.2 개헌을 강행한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요, 재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총 9차례 개헌을 겪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 자 개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초로 세워진 재헌국에 세워진 헌법을 수정하고 바꾸는 것이 개헌입니다. 자, 이 헌법은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헌법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9번.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광복 이후 처음 제정된 재헌헌법하에서는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간접선거 간선제였습니다. 여기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런데 1950년 두 번째 총선에서요, 이승만을 지지했던 대다수 의원들이 낙선을 하고 국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결국 이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다시 출범할 가능성은 줄어든 거죠. 이에 이승만 정부는요,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 추진을 담은 1차 개헌을 감행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예요. 아까 간선제 얘기를 했었죠? 간선제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지 않고 국민들이 당선시킨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이 간선제. 직접 뽑는 지금은 무슨 제예요? 지금 직선제죠?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이 될 건지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직선제. 이 당시 간선제에서 직선제를 바꿨다. 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관행이 국민들을 움직일 것이고 당선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협박하는 이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서 이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켰죠. 이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는
두 번 다시 출범하게 됐습니다. 자, 이 부산의 정치적 뭐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있었던 자유당들이 출신 중에 국회의원 중에 약간 깡패 출신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사람들이 분위기 조성하는 거예요. 뭐하라고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분위기 험악하게 해가지고 뭐예요?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 돼야 돼. 뭐 다른 생각 있어? 다야. 네. 이재명 잘하냐? 이재명? 이재명하고는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을 원하는 사람이 뽑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이 자유당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인 정치와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협박을 해가지고 거의 국회의원들을 이제 포섭을 해가지고 당선을 했다. 라는 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당선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당선이 돼서 대통령을 하게 돼요. 두 번 했으니까 뭐 더 할래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끝. 이렇게 임기를 마쳤으면 좋았으면. 나 아니면 안 돼. 이라는 생각이 또 개헌을 시도하게 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2차 개헌. 그러니까 이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이라는 것은 이제 반복해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두 번째 했으니까 초대 대통령 그러니까 두 번은 할 수 있었어요. 한 번, 두 번까지. 근데 중임. 근데 세 번째는 안 되는데 이거를 철폐한 거예요. 그걸 개헌을 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4.4.5.1 이런 사건이 나는 건데요. 자 볼게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법안 통과됐을까요? 이 개헌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당시 제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3333 무한대상. 그러니까 136명의 개헌 찬성표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뚜껑 엽니다. 뚜껑 열고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결과는 놀랍게도 찬성 135표. 한 표가 모자라요, 한 표가. 네, 다행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통과된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결국 한 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습니다. 네,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모습들. 근데 저명은 모 대학교 교수가 사람은 소수점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때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을 취하는 수학 논리 4.4.5.1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개헌 정도수는 135.333에서 소수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 여기에 4.4.5.1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했으니 0.3은 버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03명의 3분의 2 이상 사람은 136명이 아니라 135명입니다. 헐.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근거로 부결되었던 개헌안은 다시 통과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승만 정부는 세 번째 출범하게 됩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민주주의가 초반부터 정착되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해졌겠죠. 간단합니다. 민주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 짧은 영상 잘 봤어요? 네, 이게 짧은 거예요? 안 짧아요? 자, 오늘은 강수로는 9장으로 들어가도 오늘 강의 수로는 11강이래요. 오늘 11강. 자, 비극의 시작. 10강 아닌가요? 10강인데 이걸 두 번 나눠서 했어요. 그동안 그죠? 강의를 이 강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숫자는 알겠죠? 그냥 여러분 지금 11강이라고 쓰세요. 11강이라고 오늘 강의 11강자에 그냥 1강이라 쓰세요. 다시 시작했으니까. 네, 1강. 네, 1강이라 쓰고요. 뭐 11강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은 4.19 혁명, 영웅의 퇴장, 비극의 시작 1954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천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고 그리고 기독교인이고
정말 능력과 지혜와 덕을 겸비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이제? 80. 네, 80살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80살 인물 있어 없어? 있어요. 오건산이 몇 살이셔? 81. 오건산이 80살? 하나요. 그렇구나. 오건사님이 지금 건강하시긴 하지만요 81라는 나이는요 굉장히 적은 나이가 아니죠. 네. 81인데 이 81 나이로 80세의 나이로 그냥 쉬면서 아침 먹고 슬슬 산책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이승만 같은 경우는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자 병들고 노년이 되듯이 힘차 올렸던 태양도 저물어 마지막 아름다움을 뿜어내려 황혼을 빚어내고 사라져 버리듯이 한미 이승만도요 나이가 들었어요. 자, 한미 동맹을 맺었죠 이승만이. 그렇죠? 한국 전쟁이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도 맺고 군사 원조도 얻고 경제 원조까지도 얻었어요. 대단한 성과죠. 그 덕분에 우리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의 나이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더 해 나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당시에 한국인들의 평균 연령이라는 것은 이제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명. 평균적으로 이 정도 산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자, 그 당시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몇 세? 40세 안팎이야.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 죽는 나이야. 와. 놀랍죠? 놀랍죠? 네. 왜 이렇게 빨리 죽어요 이 당시? 약이 없으니까. 네,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제대로 건강 관리도 못 하니까요. 그냥 빨리 죽어. 네? 그죠? 힘도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도요. 약간 후진국에 가면요 다 이 정도밖에 못 살아요. 네? 그래서 뭐 인도 같은 데 나라가 갔는데 거기는 결혼을 몇 살 하는지 알아나? 8살. 15, 16살에 생리되면 그냥 결혼하는 거야. 은채 언니, 소원이 언니 되면 그냥 바로 결혼해야 돼 이제. 왜 그러냐면 40세, 50세밖에 못 사니까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아프겠다. 그쵸? 자, 그러니까 40세 안팎의 적인데 이승만은 몇 살이야? 80세가 넘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배로 살아서 이미.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도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야. 그쵸? 이런 나이가 됐어요. 자, 그 당시에 그래서 환갑이라고 해서 60세가 넘으면 잔치를 벌였어. 야, 이렇게 장수하셨어? 60세, 60세 넘었다고. 야, 장수, 야, 건강에 축복을 받으셨네. 그게 그리고- 환갑 잔치야. 환갑 그리고 잔치. 60 하나면은 진갑. 60 하나가 환갑. 그럼 그때 할머니가 없었겠네요. 60이 환갑인가? 60이 그때 하나? 할머니가 없었겠네요. 60이 환갑. 60이 거기 환갑. 할머니가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40세가 되면 할머니야 이제는. 40세가 되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나이가 들면요 목사님도 이제 40대 후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눈이 어떻게 돼요? 침침해져요. 이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여. 가까이 안 보여. 요한. 노안이 와서. 그리고 근육도 점점 어떻게 돼요? 근육도 빠져요. 옛날에는요 팔굽혀펴기를 안 해도 그 근육이 붙어 그냥. 왜요? 지금은 20개, 30개씩을 해야 겨우 유지가 돼. 왜 그러냐면 20대니까 막 팔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아름다운 게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면 새벽 3시간, 4시까지 했어. 그리고 뭐예요? 야식 먹고 축구하러 가는 거야. 축구하러 가가지고 새벽 5시, 8시에 자. 그리고 한 11시, 12시쯤 일어나. 점심 먹자. 점심 먹고 막 해. 근데 지금은요, 철학에도 한 2시만 끝나면, 아이고, 너무 피곤한데, 정신 못 차리겠어.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젊을 때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중요하고 좋은 일을요, 하는 게 중요해요. 뭐 나중에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쵸? 자, 세상을 샅샅이 살피던 그의 눈은 흐려졌어요. 그쵸? 시력만 흐려진 게 아니라 통찰력도 흐려졌어요. 자, 조국의 산하를 부지런히 누비던 발걸음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주변 인물들은요 1954년에서 55년을 고비로 이 박사의 총명함이 선조에 둔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증언했대요. 그렇죠? 자, 실제로 이 시기 이후 이승만은 외교와 정치면에서 성과가 없었어요. 그쵸? 그 전에는 막 엄청난 성과를 거뒀잖아. 그쵸? 뭐 1년, 2년 사이에 막 항우전에 겪고 막 항우방해 조치 해결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쵸? 근데 그 이후로는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3월 9일째 표지 타임즈에 나왔던 그 표지네요. 그쵸? 타임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잡지죠? 네, 타임즈 표지 모델로 나왔었던 사진이에요. 자, 프란체스카에서 단란한 한태를 본 이승만 대통령. 우리 목사님이 지금 큐티집 가져갔어요? 네. 이름 썼어요? 네. 잘 쓰고. 이번에 큐티집에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어떻게 만났는지 러브 스토리가 실렸어요. 재밌겠죠? 네.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저도 목사님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네,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런 단란하게 들었던 그런 사진인데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이 눈도 흐려지고 통찰력도 흐려지니까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직도 어둡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승만의 노년을 불행하게 마무리한 1등 공신은 자유당이었어요.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몸담고 있었던 정당, 정치 정당. 지금은 우리나라에 무슨 정당이 있어? 정당 무슨 정당이 있어? 민주당 또 국민의힘. 국민의힘 또 그리고 노동당? 뭐 노동 멋지고 있었죠. 정의당 있잖아. 정의당. 그리고 무슨 뭐 조국혁 무슨 뭐 그런 당 있죠? 노란색 멋지고 나. 그리고 뭐 그 누구지? 그 젊은 무지개 이준석의 그 무슨 당이야? 무지개 색깔 다. 이준석이 무슨 당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자,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이승만이 속해있던 정당이 자유당이었어요. 자유당. 그런데 이 자유당이 이승만의 노년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대요. 그쵸? 왜 그랬나 볼게요. 자, 이승만 정권 내내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였습니다. 자, 국회는 이제 입법부죠. 입법부라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행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이 하는 정부 기관이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자유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다른 당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승만이 대통령이 잘못할 때마다 그 다른 정당이었던 분이 비판을 막 했어요. 어느 당이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아닌 다른 당. 그 당이. 그 당이 뭐냐면 한민당이었어. 한민당. 그렇죠? 한민당. 자,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제일 건강한 건 뭐예요? 내가 내세우는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고 반대할 때 인정하고 수긍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잖아. 그쵸? 자, 이런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환경이에요, 환경. 자, 북한은 어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북한에서도요, 민주주의 정당이 있어. 네. 공산당도 있고, 민주주의 정당도 있어. 국민의힘은요? 국민이 없고, 그런 건 없고, 북한 공산주의에서도요, 공산당이 있고, 민주정당이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민주정당은 전혀 힘을 못 써요. 공산당이 말하는 거가 채택돼요. 그럼 거기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같은 거. 그렇지, 국민의힘 같은 그런 당이 있어. 민주적인 그런 제의를 한다고 하는 당이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표결은 뭐예요? 거의 100% 공산당들이 많은 걸. 동감입니까? 네, 동감이다. 통과됐구만. 다들 찬성하지? 찬성하지? 찬성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 좀 뒤로 나와. 한번 보면 따발 싫어요. 맞는 거야. 그래 어떻게 싫어요 반대합니다 할 수가 없어. 이건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죠. 자, 그동안 이승만은요 그런 비판자들의 비판을 다 그냥 다 들었어. 이승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 그쵸? 자, 한번 보세요. 이런 환경이 뭐라면 건강한 민주주의가 형성되게 하는 환경이란 말이야. 내 주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네? 그쵸?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내의 기존 정당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기에 화장실요. 1952년도에 자신이 주도하는 정당을 창당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승만을 더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따로 묶어가지고 자신의 정당을 따로 만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자유당 말고. 응? 자유당 말고. 자유당 말고. 자유당은 폐지됐어요? 자유당이 폐지되고 자유당이 남아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승만 정당의 이름은 본래 노동당이라고 계획을 했었대요. 근데 자유당으로 바뀌었대요. 자, 자유당이 그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동당이었네요. 노동당인데 나중에 자유당으로 바뀌었어요. 자유당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당이 바뀐 이름이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간 이승만이 자신의 정당을 만들었어요. 최초에 제안된 이름이 말해주듯 이승만은 노동자와 농민 대중을 대변하려는 정당을 세우고자 했어요. 노농당. 그렇죠? 자, 노농당. 자, 이 대통령은 가장 유력한 야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집권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정당이야? 민주당이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예요? 여당이야, 여당.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집권한 정당을 얘기하는 거야. 자, 야당은 어떤 당이야, 지금은? 야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은 당을 말해. 지금은 야당이 어떤 당이야? 국민의힘이 야당이야. 자, 윤석열 대통령 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어. 그쵸?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에 속한 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어. 자,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야당 용어. 야당이라는 것은 집권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정당.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당선된 그 정당을 여당이에요. 알겠죠? 여당 야당. 다른 사람 여야. 그쵸? 그래서 여야가 같이 뭐 의견을 일치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쵸?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대통령은 가장 유력한 야당은 한국민주당, 한민당으로 바뀌었대요. 한민당이 모든 세력자와 부호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대다수 민중의 회복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한민당의 주축은 지주 양반 출신들이었어요. 따라서 그가 세우려는 정당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많이 넣으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노동자와 농민을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은. 자, 이렇게 발족된 자유당은 그 후 8년간 집권 정당이 되었어요. 이제 여당이 되는 거죠. 자, 노동자와 농민 등의 대중을 위한다는 창당 취지는 어느새 흐릿해졌어요. 자,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손흥민도 뭐라고 조언하는지 알아? 축구 선수들에게 후배에게 너희가 처음에 축구를 왜 시작하려 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네? 이렇게? 네. 왜냐면 축구를 처음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 되면 잘하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안 되면 뭐 탈모하면 되잖아 뭐 그지? 하지 않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꼭 이걸로 열심히 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될 거야 하잖아. 그럼 열심히 하잖아. 프리미어리그가 뭐예요? 영국의 리그의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하잖아. 꿈을 이뤘잖아. 그래서 손흥민이 그쵸? 지금 미국 갔지만 그쵸? 자, 그런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조언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승만이 세웠던 이 자유당도 처음에 당이 만들었던 취지는 흐릿해지고요. 어느새 자기의 입속을 채우려는 정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도패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년이 되었을 때 이승만이 이 자유당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빠 엄마가 여러분 혼낼 때 있죠? 네. 엄마 아빠가 언제 혼내?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잘못 행동하거나 말할 때 혼내죠? 네. 그거 안 혼내면 어떻게 돼? 안 혼내면 집안이 평화가 와요? 행복해지나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혼나야 될 때 혼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집안이 이상해져요. 개판이 되는 거야. 개판이 개판이 뭐예요? 난장판이 된다고. 에? 우리 루아시아도 지금 TV 일주일간 금지시켰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너무 TV만 보려고 하고 TV 보면 이상해져가지고 목사님이 7일 동안 금지시켰어.
왜 금지시켜? 왜요? 어떻게 됐는데요? 자꾸 TV에만 보려고 그러고. 저는 영어 공부해야지. 어. 나리키지 어. 한 시간만큼 그래. TV를 근데 목사님 그거 안 시키면 어떻게 돼? TV만 봐요. TV만 맨날 보고 달콤한 거 먹고 막 비형거리고 아토피 지금 장형거리고 시아도 장형거렸어요 지금. 예. 그래서 아까 먹지 말랬어요. 예.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거 안 하면은 건강도 해치고 내 마음도 이상해지죠? 머리도 자. 이상해져.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자기가 속했던 정당을 잘 단속을 해야 되는데 힘도 없고 눈도 흐리고, 그쵸?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주 나쁜 당들이 속이기 쉽겠네요. 그렇죠. 속이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 내 아들이 사기치고 다니는지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너무 힘들고 눈이 흐릿해져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거예요. 자, 1954년 그해 5월 3대 민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의원 선거는 국회의원들 새로 뽑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가 난장판이었어요. 경찰이나 폭력단에 대한 방해, 간섭, 부정부패가 엄청 많이 저질렀어요. 누가? 이승만이 속해된 이 자유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이 자유당이 경찰 깡패 동원해가지고 부정부패하고 돈 줘서 사람들 막 흐리가고 할머니 1번 찍으면 돼 1번. 예? 할머니 아이 몰라. 에이 내가 쓸게. 됐어. 뭐 놓고 와. 놓고 오는 거야. 아저씨 오늘 뭐 어디 찍으러 가? 네? 왜요? 아 내가 얘기하는데 찍으면 돼. 알겠지? 왜 그러지? 아 많아. 그럼 찍어 알았어? 딱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부정부패 돈 주고 달걀 하나 줄 테니까 찍고 오면 내가 달걀 한 판 줄게. 어때? 찍고 그냥 뭐 그게 뭐 중요해 그냥? 한번 찍고 그냥 달걀밥 하나 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부정부패를 저질렀단 말이야. 근데 이승만 이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몰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 오히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부정부패 항의하는 항의 시위가 집회가 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승만 대통령 오히려 저 사람들 왜 소송에 실패한 자가 원통하고 불평하고 있구만. 왜 선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야? 아니 그렇게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 투표를 다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다 처리할 테니까 나이 많이 드시는데 좀 쉬십시오. 아유 피곤해.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노릇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단속을 좀 잘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난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나이 많으신데 쉬셔야죠. 그리고 뭐예요? 뒤로는 그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체로 순조롭게 치러진 것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이승만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민심이라거든.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세상이 어떤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아빠가 그럴 때가 있죠? 네? 네. 엄마 아빠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 내 마음이 진짜 어떤지 잘 몰라줄 때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엄마 아빠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러 오잖아. 그쵸?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세상의 도량을 제대로 이해 못했냐면 여기서 인의 장막 이런 거 신하면 나오겠죠. 인의 장막.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강의 한 거 같아요. 저도. 한 거 같아요. 저도. 자, 근데 여기부터 하려고 해요. 왜냐면 여기부터 좀 중요한 해야 거죠? 뒤에가 연결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는 좀 하려고 해요. 자, 인의 장막 때문이었다라는 거. 인의 장막. 여기서 이거 무슨 숫자? 사람인. 그렇죠. 사람인. 그쵸? 자, 여기서 지금 실습해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기 가운데 아이가 딱 있고 여러분들 주위를 딱 둘러서 딱 치면 주위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아인이가 밖에 무슨 일 있어? 그러면 다 엄마 아빠 가고 있는데 아무 말 없어 아인아 그냥 그러는데 가운데서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근데 딱 가고 있는데 아인이는 안 보이잖아. 아인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챙겨줄 테니까 너 엄마 아빠 가면 내가 얘기해줄게.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되나? 이게 인해 장막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그 자유당의 인해 장막에 휩싸여가지고 그런데 저 사람들 왜 그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까? 아, 저 사람들 뭐 무슨 부정이 있었대나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죠? 아무 일도 없죠? 아, 그럼요. 아,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만약에 이승만이 알았으면 어떡해? 이승만이 알았으면 조치를 취했겠죠.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이?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쵸? 이승만 대통령이 뭐 시장을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어? 이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여져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 고령, 나이가 많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옹이하는 세력들,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혹은 연세 드신 국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구실로 대통령과 세상을 격리시키고 있었어요. 격리.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이게 문제가 됐던 원인입니다. 자, 정의가 뭔데요? 격리라는 것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도록. 그쵸? 자, 측근들이 둘러친 장막이나 대증과의 격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몰락시킨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은요 지금 어떻게 통제하고 있어? 중국은 어떻게 통제해? 온라인으로 기사나 이런 거 다 핸드폰 유튜브 보면 되죠. 여러분, 중국에서 페이스북 돼요? 나 너무 놀랬어. 구글 돼요? 그거 안 되고 밴드도 안 되고 인스타그램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 됐어. 지금은 돼요. 지금은 돼. 근데요, 중국에서 잘못되게 검색하잖아. 그럼 바로 안 돼요. 다 보고 있어. 네, 그래서요, 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연락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김 사장님, 사업은 잘 되십니까? 그 컴퓨터 사업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아, 네, 컴퓨터가 잘 나갑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좀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 비밀문에. 왜? 중국 정부에서 AI로 다 검색을 검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중국에서는요, 가잖아? 그러면요, 나 같은 사람이 중국 가잖아? 외국인 티가 나잖아? 중국 공안들이 걔 따라붙어요. 왜요? 감시하는 거지. 감시하는 왜 감시를 해요? 왜냐면 중국 정부의 불리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감시해요. 그러다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잡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 사진이 있잖아. 안 보여? 영상이 다 있는데 뭘 안 했다고? 딱 들이세요. 그래서 출국시켜. 강제 출국. 몇 명 제가 아는 친구들 다 출국했어요. 아, 그렇죠. 중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중국 베이징이라는 도시 수도거든요. 거기서는요, 지금도요? 한 50명, 100명이 모이면 지금도. 사법 경찰들이 와서 아저씨, 야, 여기 가 있어. 이 사람을 분리시켜.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한 20년 전에 천안문 사태라고 중국 공산정부에 대항하는 시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탱크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였어. 그 시위가 베이징 시내에서 있었단 말이야. 천안문. 지금으로 하면 베이징 수도. 지금으로 하면 여의도 광장 같은 데. 그러니까요, 베이징 시내는요, 모든 베이징 시내 가봤거든요. 큰 광장이 있어. 근데 거기서는요, 사법 경찰들이 다니고 신문 보고 있고요. 커피 마시면 다녀요. 오늘 감시해. 보이면 커피 마시면서 감시. 이게 감시한단 말이야. 그리고 수상한 일 하면 뭐야? 바로 해산시켜버려. 자, 공산주의 정부는요, 이렇게 뭐냐면 철저히 차단. 이 언론과 이 소통을 차단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부패가 키워지겠죠? 몇 명이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러시아 같은 데서 푸틴 대통령 욕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버려요. 왜요? 푸틴 대통령이 누구예요?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이야, 푸틴이. 근데 어떤 사람이 푸틴 욕하면서 비난하잖아? 독극물이 발견돼가지고 죽어. 그리고 차다 가다 교통사고 뭘 당해요. 방울견한다고요? 독극물 먹고 죽고요. 교통사고 나서 죽고요. 갑자기 강도들 들어가서 총 쏴서 죽이고 가요. 아직도 그래요? 지금 아직도까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네. 여러분 왜 그래요? 차단시키는 거야. 차단. 자, 물도 어떻게 돼요? 물도 고인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물도. 근데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 흘러가면서 썩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물도 썩으면 어떻게 돼요? 오랜 세월은 썩는단 말이야. 고인물이 썩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쵸?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대통령의 지위나 영광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오.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을 보호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게 하자는 것이니 나의 유일한 목적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을 자유로 못하고 민중과 나 사이의 의사소통이 축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염려했고 실제로 소통이 잘 되고 있었어요. 1950년대까지. 그런데 80을 넘기면서 소통이 불통으로 변했어요. 자, 자유당은 1954년도에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끝에 절대 다시 다수당을 차지해버렸어. 그쵸? 아까 막 협박하고 막 계란 주고 막 이렇게 싸웠잖아. 부정해가지고. 자, 이승만은 부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불법의 면죄부를 주는 것에는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자유당은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삼성개혁. 넘지 말아야 될 선 어디야? 삼성개혁. 삼선개혁. 여러분 여기 북한으로 차 몰고 북쪽으로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돼? 북군들이 딱 막 멈추세요. 여기는 이제 DMZ 이제 선입니다. 38선이 앞에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입니다. 여러분 더 가실 수 없습니다. 아 왜래요? 나 북쪽 가서 더 구경할 거는데 나오세요. 갈 거란 말이야 진짜. 그걸 죽여요? 안 됩니다. 거기 지나가면 체포돼가. 감옥 가야 돼. 그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 자,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어. 그게 뭐야? 삼선 개헌이었단 말이야. 자, 이선 개헌은 사실은 너무도 불법적인 거였어.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잘못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 바로 이 삼선 개헌. 세 번째 개헌을 법을 고치는 작업이란 말이야. 자, 그것은 뭐냐? 삼선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이에요. 자, 이때까지는요 대통령이 2번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3번을 못해요. 그런데 이때 뭘 바꿨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계속 대통령 할 수 있다. 이게 바꾸려는 법을 시도한 거야. 그게 바로 삼선 개헌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아까 영상 봤죠? 그래서 표결을 진행했는데 국회의원 중 203명인데요. 여기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재헌이 헌법이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뭐요? 삼성개헌이 네. 대통령을 3번이나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개헌이 3번째로 헌법을 고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통령의 삼선을 금지하게 돼. 3번째 개헌이 아니고 3번째 그러니까 2번째까지만 할 수 있고 3번째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3번째 이상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 삼선 개헌. 대통령을 3번 이상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해하죠? 자, 이 제안을 철폐시키려는 개헌을 바꾸려는 개헌, 헌법을 바꾸려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무슨 자, 걸 철폐하는 네? 무슨 걸 철폐하는 삼선 제한. 2년밖에 안 되는 것을 이게 판단어로 뭐예요? 그러니까 삼선 개헌이야. 3선이 가능하도록 개헌하는 거야. 그 전에 있잖아요. 그 전에 뭐? 2년. 네, 2년. 중임제. 그때는 중임제까지는 했어. 그러니까 연속으로 2번째까지는 될 수 있었어. 근데 3번째는 안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3번째 이상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삼선 개헌이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203명 재적 중에서 지금은요. 자, 주목하세요. 지금은 개헌을 하려면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개헌이 바뀌어요. 그쵸? 지금은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때는 국회의원 당선된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찬성하면 개헌이 돼요. 그러니까 쉽죠 훨씬. 뭐 그래? 추워요. 아 추워요. 그래. 자, 그러니까 이승만 집권하는 자유당이 먼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 부정부패로 자기네 사람들이니까 뭐야? 삼선 개헌을 시도한 거예요. 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딱 투표를 해보니까 203명의 3분의 2는 136표예요. 136표. 근데 몇 표가 나왔어? 몇 표가 나왔어? 135표가 나왔어. 5.333. 아, 그건 이상한 거 아니야. 자, 134
사람은 135.33이 안 나오잖아. 한다 사람은. 딱 뽑았는데 136표가 나와야 개헌이 되는데 135표가 나왔어. 그래서 135표가 나왔네요. 네. 삼성 개헌을 안 됐습니다. 이렇게 했어. 갑자기 이제 자유당은 이제 갑자기 쇼킹 받았지? 뭐야? 누가 잘못 쓴 거야? 어떤 사람은 이 투표용지에 잘못 기록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에 찔려서 자유당이었지만 뭐 반대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도 있어. 어쨌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 우리나라의 유수의 유명한 그 대학의 수학과 교수가 이런 논리를 했어요. 사람은 .333이 나올 수 없으니까 203명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는 135.333인데 사람은 어떻게 소수점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학의 4,4,5입의 원리에 의해서, 자, 4,4,5입의 원리는 뭐예요? 4,4,5입의 원리는, 자, 칠판을 해야 되는데, 자, 4,4,5이라는 것은, 자, 무슨 점? 뭐 나오잖아. 점, 소점이 나오잖아. 어? 네. 점이 나오잖아. 근데 그 점에서 1, 2, 3, 4까지는 없어지는 거고, 점 5가 되면 반올림해서 만약에 135.333이면은 135가 되는 거고, 만약에 135.6이면은 136이 되는 게 4,4,5입의 원리야. 4까지는 그냥 생략하는 거고 5 이상에 나오면 반올림해서 6이 된다 이런 원리야.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이 원리를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 투표한 인원에서 4,4,5입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원리를 4,4,5입, 그러니까 이게 333이면 4,4이면 4까지는 버려야 되고 5 이상은 올린다고 그랬잖아. 자, 4,4,5입의 원리를 여기다 적용하자면 어떻게 돼? 이거는 생략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135인 거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부결시켜야 되는. 자, 그런데 이 원리를 여기다 적용하지 않고 4,4,5의 원리를 여기다가 적용을 했어.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333 나옵니까? 그러니까 135도 통과가 된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 말장난 같지만 그쵸? 자, 4,4,5입의 원리를 이 개표한 여기서 적용을 시켜서 이 333을 생략해서 135표입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3분의 2면 135.333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냥 136입니다. 그러니까 203의 3분의 2 찬성인데 204의 3분의 2면 135.333이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135도 4,4,5입에 따라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해돼요? 잘 안 돼요? 아,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겨서 내는 거야. 웃겨서 내는 거, 우기는 거야 그냥. 그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쵸? 개헌에 필요한 정석수는 136명이에요. 근데 135.33에 나올 수 없으니까 135도 된 거다라고 하는 논리를 편 거예요. 누가 그 논리를 볼까요? 누가 그러냐면 이승만을 지지하는 모 대학의 수학과 교수가. 이름 모르겠어요. 자, 그쵸? 자, 결국 그래서 이틀 전에 부결되었던 내용이 다시 번복돼서 그리고 저 대학 수학 교수님 얘기했던 거 그 논리에 따라서 다시 수정해서 삼성계는 통합니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더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어. 심지어는 이승만이 있었던 자유당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진짜 우기는 거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해서요. 뭐예요? 이게 보세요. 4.4.5의 개헌당 이철승 의원이 최순주 부의장 역사를 잡고 항의하고 있어요. 야, 이 사람아!
당신 우리를 지금 보고 바보를 알고 있어? 어? 그게 민주주의야? 말도 안 되냐고 있어! 이거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항의가 아니라 협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협박이나 항의도 하는 거야 지금. 예? 왜 국회 보면 막 싸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 막 싸우잖아 서로. 그쵸?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요 이승만이 속해 있던 정당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 반발해서 자유당을 탈당했어요. 몇 명의 사람들이. 소장파, 그걸 소장파라고 하는데 14명의 소장 탈당을 했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중에 훗날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 의원도 있었어. 김영삼. 그쵸? 자, 얘몇 대 대통령인데요? 몇 대 대통령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잠시만요. 네 어떤 거? 그 탈퇴한 사람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자, 탈퇴한 사람들 이름은 잠깐만요. 아까 이런 그 탈퇴한 네. 사람들 이름이 아니라 탈퇴한 사람들을 부르는 자. 말. 소장파 14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삼선 개헌에 반대해서 탈당했어요. 자유당에서도. 그쵸? 그러니까 소장 뭐라고요? 소장파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신 있는 발언을 한다는 거야. 내가 비록 자유당 소속이지만 이건 아니다. 내가 양심이 있어서 나는 소신적인 발언을 해야 돼. 그래서 소장파라고 그래. 소장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당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14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김영삼이 있었다고요. 그쵸? 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유당이 맞서서 야당의 연합을 이루게 됐어요. 그쵸? 그쵸? 자, 가슴 아프죠? 자, 그래서 특히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됐어? 이승만이 이제부터 제자라는 시각이 생기게 됐어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럴 만도 하죠? 자,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될 김영삼도 이 14명의 소장파 중에 한 명입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돼. 자, 그래서 국민들은 많이 실망을 하면서 이제 이승만을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긴 하지만 저 사람이 마음이 변했네. 독재자가 된 것 같아. 하고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14명의 자유당 탈당파와 이제 장면 알죠? 그때 그 유엔에서 스님 얘기했던 장면. 네. 박사님이 이끄는 홍사단 세력 그리고 민국당 소속 인물들이 1956년 9월에 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때 민주당이 만들어졌어요. 누구야? 그때 이제 14명의 자유당 탈당파와 장면이 이끄는 홍사단 세력 그리고 민국당 소속 인물들이 1956년 민주당을 창당했어요. 소장파 그 황 뭐라고요? 소장파와 그 다음에 장면 박사님이 이끄는 홍사단 세력, 네, 홍사단 세력 그리고 민국당 소속 인물들이 같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이것이 이제 뭐냐면 자유당을 이제 대적하는 정당이 돼버렸죠. 민주당 창당했어요. 자, 1954년이 그래서 이승만이 몰락하는 한 해라고 기록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승만이 경상남도 진해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외로운 소나무라는 시를 지었어요. 자, 한번 시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볼래? 저요. 아니 읽어보세요. 섬 안에 우뚝 자란 백척 소나무 홀로 고고하게 사시에 푸르렀네. 빼어나 우뚝하기 쉬운 일 아니거늘 팔방에 끓는 바람 혼자 맞고 섰구나. 자, 이런 시를 전는데 꼭 누구 얘기 같아요? 이승만. 자신의 얘기 같죠? 네. 섬 안에 우뚝 자란 백척 소나무 홀로 고고하게 푸르렀는데 빼어나 우뚝하기 쉬운 일은 아닌데 팔방에 끝없는 바람 혼자 맞고 섰구나. 자, 나무들이 많이 있으면 서로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같이 견디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 바람을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더 신날까요? 나 혼자 바람을 신나요? 아니에요. 외롭다, 힘들다, 그랬죠? 자, 이 새들이 그 철새들이 지나가잖아요, 날아가잖아. 보통 그래서 처음에 리더 새가 있죠? 리더 새가 앞에 서잖아. 네? 그리고 새들이 이게 쭈루루루 V자로 서잖아요. 날아가는데 보통 이 앞에 있는 새가요, 다른 새들보다 공기 저항을 훨씬 더 많이 받아요. 40%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새들은요, 훨씬 쉽게 날아. 앞에 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앞에 새는요, 뭐예요? 바람의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나는 거야. 그럼 어때? 바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그래서 거구나. 자리를 바꿔야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나는 게 앞에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승만의 그런 마음의 심경을 이렇게 비춰서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자,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좀 배우고 있어요. 그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이승만이 속했던 자유당. 제대로 노안이 돼서 파악하지 못하고 농협을 해서 이승만이 속했던 자유당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 자유당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삼선 개헌까지 정치 발언의 선까지 넘어버렸어요. 그 논리도 너무 민주적이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위대한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제대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픈 비극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삼선 개헌이 삼성개헌. 또 사사 오세훈. 교훈이 뭐 했어? 민주적으로 살자. 민주적으로 하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고 누가 그 사람 곁에 있냐가 가장 진짜 중요한 것을 그렇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좋아요. 자, 다른 사람 또 배운 거 느낀 점, 배운 점 없어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는요, 이제 무르 익어가는 혁명의 기운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승만에 대한 불만도 폭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4.19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르 익어가는 혁명의 기운을 다음 얘기에서 배우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건국 대통령이 얼마나 또 어떤 실수를 했는지 또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통탐을 가질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기도합니다. 감사하게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자, 반장. 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